자, 오늘 방송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고 유튜브의 댓글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거 이제 유튜브 댓글 조금 보고 답변해서 영상을 조금 올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왜 댓글을 안 다는지 아세요? 악플이 너무 무서워요. 이게 왜 뭐 연예인 같은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왜 연예인들 왜 악플에 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자회견 아니고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거 질문,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저 용어가 뭐지? 왜 저렇게 어렵게 나오지? 저걸 쉽게 말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생각들, 이제 용어 정리하고 뭐 궁금한 점 같은 거 좀 답변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요. 자, 우리 낚시 용어, 루어 낚시 용어 중에 리트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트리브. 뭐 말이 좀 거창하게 되는데 리를 돌리는 이 행위 자체를 리트리브라고 그래요. 줄을 감는 행위를 리트리브라고 해요. 리트리브라고 하고 캐스팅은 아시죠? 캐스팅은 던지는 행위. 루어를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죠. 캐스팅.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호핑이라고는 아시죠? 호핑. 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은 좀 띠뛰기 액션, 액션법의 하나예요. 액션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들어가서 크게 얘기해서 액션을 주다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뭔가의 움직임을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리트리브만 하는, 그냥 릴링만 하는 것도 하나의 액션이죠. 쭉 올 수 있는 이 속도를 조절해서 바닥에서 끌면 바닥에서 이제 릴링을 천천히 하면은 바닥에 들어가서 천천히 끌려오겠죠. 얘를 낚싯대로 이렇게 천천히 올려서 끌어줄 수도 있고 릴로 천천히 끌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들을 뭐라 그럴까요? 드래깅이라 그러죠. 우리 흔한 얘기로 드래깅이라 그러죠. 드래깅. 우리 마우스를 눌러서 끄는 거를 드래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그냥 ing를 써서 드래깅이라고 그래요. 드래깅. 바닥에서 질질질질질질 끌고 오는 거를 드래깅. 거기에서 질질질 끌고 오다가 멈췄어.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주는 기법이죠. 멈췄어. 대기하고 있어. 스테이죠, 스테이.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행위 자체를 뭐 액션을 줘도 뭐 이렇게 주건 이렇게 주건 주다가 딱 멈췄어. 그걸 스테이라 그래요. 스테이. 리트리브 하다가 스테이, 리트리브 하다 스테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루어의 액션법이에요. 리트리브, 릴링을 빨리 해서 수면 위쪽으로 올렸다가 스테이를 주면 떨어지고, 뭐 상층을 노려서 좀 빨리 릴링을 하다가 스테이를 주면 쭉 바닥면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그 자체, 그 자체에서 기다려주는 거를 스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용법이 또 나오죠. 쭉 수면 위쪽이나 뭐 중층을 노려서 리트리브를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낙하를 하게 되죠. 낙하. 이 떨어지는 걸 폴링이라고 그럽니다. 왜 폴? 가을의 용어가 폴이 맞나요? 폴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지다잖아요. 떨어지다. 폴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액션. 요것도 하나의 액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폴링이라고 그럽니다. 나풀나풀, 폴링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니, 옆으로 리트리브에도 웜이 뜬다 하셨는데, 바닥 긁는 건 어찌합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명료한 건데, 해답은 뭘까요? 해답 아시는 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 천천히 감아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감아주면 바닥에서 오고, 얘가 조금 더 빨리 릴링을 하면 부상을 하겠죠. 거기에서 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내가 천천히 해도 좀 부상을 시키고 싶다 하면, 예, 다른 뭐 전반적인 제약사항이 없는 데라면은 지그헤드 무게를 조금 가볍게 가시면 돼요. 그쵸? 지그헤드 무게를 가볍게 하면 천천히 릴링을 하더라도 바닥에서, 예, 조금 떠서 올라오겠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데, 예, 이렇게 돌리는데 지그헤드가 없다. 릴만 갖고 왔어.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올까요? 지그헤드하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드래깅, 리트리브, 거기서 멈췄을 때 스테이, 그 다음에 떨어지면 폴링, 거기까지 했죠. 폴링, 그 다음에 또 흔히 쓰는 액션 중에 리프트 앤 폴이라고 하죠. 리프트 앤 폴.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리프트, 올리다. 그 리프트 차 같은 게 있잖아요. 올리다, 리프트 앤 폴, 떨어뜨리다. 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많이 바다 낚시에 좀 많이 쓰는 액션이거든요. 리프트 앤 폴, 떨어지다. 그거를 그냥 리프트 앤 폴이라고 해요. 대를 올리거나 낚싯대를 빨리 감아서 부상시키고 스테이를 주는 거죠. 스테이를 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그헤드가 떨어지겠죠. 그런 행위 자체를 리프트 앤 폴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리프트 앤 폴 뒤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용어로 하면 혹시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그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브레이크 라인?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예,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수면에,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 아니고 이제 지면이죠. 예, 지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이 일정한 패턴으로 좀 깊어지다가 갑자기 심각하게 많이 뚝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뚝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들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왜 브레이크 라인 이 용어를 많이 쓰느냐? 떨어지는 그 자체에서 은신하다가 연안에서 나오고 이 먹이 활동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데에서 대상어종이 타겟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 지형에서 가다가 쑥 파여 있는 뭐 요런 이제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많이들 이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안에서 깊어지는 그 경계점을 브레이크 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바닥 읽으시면서 수심을 조금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는 고기가 많이 있을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지형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고기는 어떻게 해야 잘 잡히나요? 열심히 정성스럽게 낚시를 하면 잘 잡히죠. 그렇고 호핑이라는 건 뭐 가령 이제 뜀뛰기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그헤드가 있으면 뜀뛰기 액션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 올라가잖아요. 순간적인 힘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다가 탁 치고 올라오죠. 그럼 다시 떨어지겠죠? 올라가고 떨어지겠죠? 그 폭이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거를 좀 천천히 딱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액션이 되겠죠. 그거를 조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순간적인 힘으로 위로도 띄웠다가 요렇게도 띄웠다가 위로 2번을 띄웠다가 요거를 계속 조합을 하시면서 액션을 주시면 돼요. 호핑 액션이죠. 호핑 액션. 그래서 이 호핑, 자, 초보자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호핑, 그 다음에 리프트 앤 폴. 리프트 앤 폴이랑 호핑이랑은 조금 틀려요. 이게 올라가는 행위에서 떨어지는 행위는 똑같은데 리프트 앤 폴은 많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유낙하를 준다고 보면 되는데, 호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짧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도 갑자기 탁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탁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조금씩 뜀뛰기가 되거나 이런 행위들을 호핑이라고 해요. 바다로도 액션,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액션에도 다 반응을 하지만, 예, 뭐 일단은 이 공격성이 강한 어종들이잖아요. 식탐이 강한 어종들이라 뭐 일단은 뭐 가능은 하지만 패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웜 색깔이나 웜의 그 수심에 따른 웜 색깔보다는 저는 이제 그 액션에 따른 그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호핑을 하면 잘 먹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리프트 앤 폴이나 이런 것들을 행위했을 때 잘 먹힐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종에 따라서 우럭 같은 경우는 조금 스테이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우럭 같은 경우는 스테이를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광어는 세워서 대기하는 스테이 액션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종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그 패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이런 패턴이 좀 잘 먹혀. 그다음 오늘은 좀 호핑을 조금 간결하게 좀 짧게 주니까는 바이트 되는 때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호핑 줄 때 그 리액션 바이트라고 해서 떨어지는데 내가 수심을 알면은 굳이 바닥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 바닥을 찍는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가장 좋은 액션은 뭐 이제 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그 루어 낚시에서 만약에 이제 바닥권의 고기를 노리는데 바닥을 찍어야지 잡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모르니까 바닥을 찍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액션은요, 만약에 이제 바닥이 있으면요, 5에서 10cm 띄워서 그냥 리트리브만 하시면은 그래도, 예, 반응을 잘해요. 근데 어떻게 바다 상황이나 지형을 몇 미터에서 딱 구분되게 그렇게 되질 않으니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고,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고,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수면에 있으면 이렇게 리트리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후핑이나 뭐 올렸다가 리프트 앤 폴이나 했을 때도 바닥을 굳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닥의 그 수심층을 알 수 있느냐지. 알 수 없으니까 바닥을 찍어주는 거예요. 바닥을 느끼는 건 손의 감각보다 원줄의 풀림을 보는 게 더 맞나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거는 바닥이, 그게 제가 그 유튜브에서 설명한 그 바닥을 뭐 읽는 법은 아니지만은 바닥에서 이제 액션 주는 법에 했을 때 라인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초보분들이 손의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좀, 예, 저도 그랬거든요. 도대체 바닥을 읽으라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바닥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바닥을 못 느낄 때는 라인을 보면 라인이 처지잖아요. 바닥이 딱 닿는 순간에 라인이 처져요. 그 처지는 걸 보고 이 느낌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느낌이구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이구나. 근데 백지 상태에서는 내가 바닥을 찍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들어오냐면 캐스팅하고 그냥 줄 풀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그래, 한 1번이면 가라앉겠지. 1번이면 가라앉았을 거야. 그래, 가자! 딱 하고 얼마를 줘야 되지? 몇 초를 줘야지 얘가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지? 그래, 30초 주자. 30초. 완벽한 바닥이야. 그럼 턱 걸려버리죠. 턱 걸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내가 손의 감각이 아직 그 느낌을 이거구나라고 못 느꼈을 때는 라인과 같이, 감도와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시면은 뭐 8분의 1 뭐 지그헤드를 옆에서 쓰고 있어요. 나는 초보야. 그러면은 한 8분의 3 정도, 예, 8분의 3 정도 조금 무거운 걸로, 조금 바닥에 좀 걸리더라도 조금 무거운 걸로 한번 이제 바닥 찍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익으면 조금씩 무게를 조금 줄여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손으로 감각이 없으니 눈과 손이랑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바닥에 닿았을 때 그거를 보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인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외부적으로 환경이 좀
힘들어지면은 바닥 느끼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저도 아직까지 라인을 보면서 그 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뭐 저킹이나 트위칭을 주면서 받아나실 때 대부분 낚싯대를 들어서 하시는데, 옆으로 가는 낚시 행위를 하는 거 자체가 뭐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은 합사의 가장 큰 단점인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텐션을 일자로 주는 데에서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려놓고 쓰는데, 그럼 또 의외로 또 저킹하면 또 고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쓰게 된 거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라고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큰 단점이 있어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저킹 주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주고 낚시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뭘까요? 후킹 미스가 많아요. 후킹 미스가 뭐냐면은 대반발력을 이용해서 낚시 대부분 이제 바다 낚시 하시면, 자, 액션 주고 올려서 조금 감아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자, 보세요. 올렸다가 대부분들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올렸다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스테이를 주세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고 뒤로 꺾이면 꺾일수록 위쪽에 그 초리대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닥 찍는 거를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뭐냐면, 올렸다가 어느 정도 회전을 해서 이 정도를 감아주는 건 뭐냐면요,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기가 물었을 때 후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후킹을 하면 분명히 허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낚싯대가 뒤로 이렇게 쳐질 수밖에 없어요. 챔질을 하면. 그쵸? 툭 하면 탁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낚싯대는 그 고탄성일수록 낚싯대는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90도 이상에서 뒤로 넘어갔을 때 초리 부분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부자연스럽죠. 툭 쳤을 때 허리를 펴서 뒤로 후킹을 해. 그럴 바에는, 자, 올리고 한 두 바퀴만 감으면 한 요 정도 내려가잖아요. 한 요 정도 내려가잖아요. 툭 치면 그냥 바로 탁 칠 수가 있잖아요. 90도까지만 딱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점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액션을 줬을 때 입질이 하면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반발력이 위로 올려서 치는 이 후킹하는 것보다는 이 반발력이 약해요. 탄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반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킹 할 때 그 입 안쪽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후킹 미스, 랜딩 하다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해서 그냥 하시는 걸로. 예. 자, 봅시다. 이렇게 딱 90도를 들었어. 거기에서 두 바퀴만 돌리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각도로 보면은 한 85도 정도 되거든요. 85도. 요 정도에서 이게 딱 들고 있을 때보다는 바닥 떨어지는 느낌은 조금 덜 나요. 조금 덜 나서 이렇게 대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연습을 좀 하세요. 여기에서 좀 감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눈으로, 육안으로 조금 이 초리가 탁 쳐져요. 텐션이 유지되어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슬랙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얘의 탄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달고 있기 때문에 초리대가 앞쪽으로 꽂혀 있다가 딱 쳐져요. 근데 이 쳐지는 거를 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연습을 하면.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올렸다가 한 두 바퀴 감아서 내려주고 초리대를 한번 봐주세요. 초리대를 한번 봐주면 딱 쳐지는 느낌에 라인이 슬랙이 딱 가요. 그럼 바닥이구나. 그럼 다시 액션을 다시 주시면 됩니다. 쇼크리더 질문이 많은데, 쇼크리더 어때요? 쓰고 계세요? 뭐 남자는 직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쇼크리더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줄 보호도 그렇고, 합사라는 라인에서 쇼크리더 쓰고 안 쓰고 낚싯대 부러지는 확률이 좀 틀려요. 그게 있어요. 쇼크리더를 두껍게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는 1호 라인에 한 3호 정도 쓰거든요. 3호 아니면은 라인이 좀 괜찮다 그러면은 2.5까지 써요. 쇼크리더를. 왜 그렇게 쓰냐? FG면은 3.5까지 뭐 가능한데, 이지블러드나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듭에서 많이 나가요. 이 라인 끝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매듭에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도를 조금 낮게 쓰는 편이에요. 그거 한 번 매면은 하루 종일 써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이거 하잖아요. 예. 가급적이면은 카본을 많이 쓰죠. 카본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직진성이나 이제 그 감도 전달이나, 예, 감도 전달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에 가라앉는 이제 그 성질 때문에 그냥 지그헤드 게임에는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모노 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하드베이트, 예, 미노나 이제 요런 종류 쓰시는 분들은 또 모노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0.6호의 2호 카본, 저는 0.6호에는 1.75호 써요. 1.75호. 예, 1.75. 이거는 쇼크리더 라인은 아니고 목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찌낚시하는 목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호 기준으로 한 3호 정도 써요. 저는 3호. 예, 3호 정도 써요. 쇼크리더 저는 한 1.5m에서 2m 정도? 이만큼 줘요, 이만큼. 예, 이만큼 주고 있어요. 합사 강도보다 조금 약하게 써요. 예.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는 파운드 계산할 때 1호를 4일비로 계산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2파운드에서 저는 9파운드까지, 12파운드에서 9파운드, 10파운드가 참 좋긴 한데 2.5호. 근데 이제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쇼크리더를 비싼 걸 쓰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뭐 요즘 많이 쓰는 FC 베이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토레이 뭐 이런 것들 쓰니까는 그거 뭐 전문적으로 나오는 쇼크리더 라인은 너무 비싸가지고. 예. 자, 봅시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댓글들이 보면은 SM테크 3호 웜 쓸 때 와이드 훅 몇 호 쓰나요? 저는 1-0호를 쓰고 있습니다. 1-0호. 랜턴이 어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른이 합사에 쇼크리더 연결해서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시면 몇 호짜리 사용하시는지요? 요거 답변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예. 검은도까지 가서 볼락이라니 감시 잡으셈. 뱅에 핀 거 보고 볼락이라네. 862 때 2500번과 3000번 어떤 걸 끼울까요? 대상어가 뭔데요? 대상어가 광어우럭이면은 뭐 굳이 3000번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뭐 C3000이라는 아이가 나와서 2000번, 2500번 바디라 뭐 그렇고 보니까는 뭐 2000번, 2500에서 3000번 사이에 그냥 일반 3000번은 조금 농어가 아니면 3000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3000번이에요. 예, 세르테이트 3000번. 예, 3000번이고 얘가 2500번일 거예요. 스트라딕 2500. S 쉘로우 스풀. 이렇게 하면은 무게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세르가 좀 무거운 편이고, 예. 뭐 얘도 뭐 그렇게 가벼운 애는 아니지만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C3000번 2500번 바디잖아요. 이 앞에 C가 컴팩트 타입의 C거든요. 그러니까 컴팩트 타입의 C인데, 자, 그래서 그냥 전천으로 쓰기에는 3000번에 하이 기어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어우럭 말고 또 삼치도 잡고 뭐 이제 서해권이나 동해권에 시즌 때 낚시를 겸해서 할 거면 농어도 한번 잡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어도 조금 잡고, 뭐 삼치 오면 삼치도 좀 잡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광어 우럭도 좀 노리고 하면은 3000번이 날 것 같아요. 릴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릴 선택할 때, 근데 요즘 되게 웃긴 게 깔맞춤이 유행인가 봐. 막 디자인 보고 막 릴 그러는데, 디자인보다는 좀 실용적인 걸 좀 보시면 안 돼요. 네, 써본 결과로는 베일 베어링이 약간 조금 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스트라딕 CI4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네. C3000이 있을 거예요. C3000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릴의 합사는 몇 미터를 감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120m를 선호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래 쓰질 않아요. 제가 바꾸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라인을 싹 뺐다가 다시 바꾸니까, 그래서 쇼크를 잘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바꿀 거니까 좀 터지면 그냥 싹 풀어버리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잡는 고기들이 막
미친듯이 힘쓰는 그런 고기들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농어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슈크리더나 라인을 조금 비싼 거를 좀 써요.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는데 농어 기준으로는 한 200m를 감아요. 농어 기준의 릴은 200m를 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120m에서 150m를 감는데 120m짜리가 뭐가 있지? 120에서 한 150을 감는 것 같아요, 저도. 예. 용어에 좀 어려운 게 없죠. 뭐 거기에서 폴링에서 또 하나의 또 있는 게 또 프리폴링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폴링. 캐스팅하고 딱 떨어지는 거는 자유낙하잖아. 그런 거를 프리폴링이라고 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NS862ML 쓰고 있는데요. 낚싯대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862가 있으면은 대상어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럭이냐 아니면은 이제 농어나 광어냐에 따라서 피투스를 9피트대로 올리느냐 아니면은 조금 기동성이 좋은 7피트대로 낮추느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3000번 릴에 합사라인 150m 감을 때 스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좋은 방법은 밑줄을 감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해답이죠. 밑줄을 저 개인적으로 합사로 감지 마시고요. 모노나 뭐 그런 걸로 감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합사로 해서 뭐 대용으로 날아가면 또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모노나 왜 그 카본으로 감으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릴 정비 제대로 안 하고 세척 제대로 안 하시면은 나중에 소금기와 함께 이게 짜그러들면서 스풀이 그냥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다 그러죠. 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시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카본이나 모노줄로 밑줄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나무님 질문, 맞다. 나무님 질문이 이게 용어로 서밍이라 그러거든요. 바람 불 때 특히 많이 하는데 캐스팅하고 저는 요렇게 잡아줘요. 요렇게 캐스팅하고 베일 열고 그러니까 베일 열고 캐스팅 하잖아요. 그럼 요렇게 잡아줘요. 요렇게 해서 처음부터 잡는 건 아니고요. 캐스팅해서 어느 정도의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지는 착수할 때 조금 이렇게 대주거든요. 대주는 이유는 내가 던질 만한 포인트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는 라인이 옆으로 이렇게 많이 날라요. 그러니까 나는 거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날려서 요거를 다 회수하는 동안 또 라인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자로 좀 팽팽하게 바람을 타지 않도록 팽팽하게 좀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그헤드 무게로 날리는 거예요. 지그헤드 무게로 날리면서 요거를 조절을 해줘요. 완급 조절을. 그러니까 이제 합사다 보니까는 바람을 많이 타서 이렇게 서밍을 잡아줘요. 그리고 이 잡아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베일을 닫고 했을 때 나머지 있는 줄들 있죠. 나머지 있는 줄들도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요. 안 그러면은 바람 많이 부는 날이나 라인을 조금 느슨하게 감으면 후루룩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따라하지 마.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대주면 되잖아. 됐죠? 예. 캐스팅 후 라인을 왜 손으로 뽑냐고요? 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캐스팅하고 딱 해갖고 착수해서 딱 떨어졌어. 그럼 베일을 바로 잠그질 않고 이렇게 풀어주는 행위를 하는 그게 궁금하신 거죠? 자, 봅시다.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바다 같은 경우 조금 수심이 나오는 곳, 뭐 내만권에서 워킹 낚시를 하더라도 만조 때 수심이 많이 나오는 곳은 한 20m까지 나와요. 뭐 평균적으로 한 7, 8m 정도는 나오잖아요. 7, 8m를 그냥 딱 잡고 있으면 바깥쪽에서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거를 조금이나마 일자로 가라앉으라고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지 않고 딱 잡고 있으면 앞쪽으로 오겠죠. 라인이 지그헤드가 앞쪽으로 오겠죠. 저만 100m를 던졌어. 50m를 던졌는데 수심이 20m예요. 그럼 내가 캐스팅해서 50m를 던져갖고 딱 잡고 있으면은 뭐 20m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많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을 수 있게끔 라인을 밀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0% 이렇게 가라앉진 않겠지만은 요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딱 잡으면 앞쪽으로 많이 오겠죠. 그래서 라인을 밀어주는 거예요. 가이드 링이랑 릴 사이에서 처지는 막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 보세요. 1979님
캐스팅하고 그냥 생각 없이 막 푸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침강 속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풀러주는 거예요. 그냥 막 뽑는 게 아니고, 야, 7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니고 떨어지는 속도와 맞춰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지그헤드는 조금 빨리 넣는 거고, 가벼운 지그헤드 쓸 때는 천천히 내려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요. 그리고 이 행위를 안 할 때는 놓고 무거운 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캐스팅하고 얘를 서밍이라 그러죠. 똑같은 기법인데 여기에서 잡아줘요. 잡아줬다가 놔주면은 무거운 지그헤드는 이게 쭉 타고 끌려가거든요. 끌려가고 살짝 잡아줘서 다시 텐션 잡아서 여기가 쳐져 있으면 잡아주고 조금 올라간다, 이 라인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놔줘서 또 처지게 만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한계점에서는 그냥 딱 서요. 그럼 뭐야? 바닥에 들어간 거겠죠? 예, 바닥에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막 푸는 건 아니에요. 막 푸는 건 아니에요. 그 감이 있어야 돼. 팽팽하게 당기는 힘이 있으면은 밀어서 넣어주고요.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막 푸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푸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 루어 낚시에서 이렇게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7m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아니에요. 지그헤드를 물때에 맞춰 바꾸는지 아니면 그날 조류를 보고 바꾸는지요. 예. 둘 다예요. 그날의 상황이. 그러니까 봐봐. 물때가 이게 살이라고 해서 그냥 사리 물때라고 해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리 물때에도 물이 안 갈 때가 있고, 사리 물때에 막 무시라고 해도 물이 많이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편차가 커요. 여기에서는 몇 분의 그래서 막 그거에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대답 안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지그헤드 몇 온스 쓰셨어요?에서는 대답을 잘 안 해요. 뭐냐면, 자, 봅시다. 제가 만약에 단순하게 8분의 3호수를 썼어요. 8분의 3호수에 많이 쓰는 야마데스 웜을 썼어요. 하면은, 물때가 같은 물때가 아닐지어도 그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 그럼 제가 4분의 1 지그헤드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4분의 1에 운영하면서 바닥감을 모르는데 4분의 1을 해야 될까요? 개인 편차가 되게 커요. 개인 편차가. 그래서 내가 바닥이 느껴지고 내가 운영이 될 만한 조류가 세면은 어떤 사람은 8분의 1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8분의 3을 쓰지만은 어떤 사람은 2분의 1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무거운 4분의 3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그헤드를 몇 온스를 쓰셨냐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잘 안 해요. 수심 낮은 곳에서는 간조시 수심 낮은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똑같이 운영합니다. 깊은 데는 깊은 만큼 넣어주는 거고 수심이 안 나온 데는 덜 넣어주고 똑같이 운영합니다. 감도가 좋은 로드라는 뜻에는 가벼운 지그라도 바닥을 쉽게 느끼는 거 포함입니다. 그 고감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건드렸을 때 이런 외부 전달하는 그게 감도가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 선, 이제 고탄성 카본이라 그러잖아요. 한 30톤 정도면 지금 나오는 게 45톤, 그 다음에 50톤 막 이렇게도 나오는데 30톤 정도면은 그 50톤이랑 30톤이랑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한 30톤 카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20만 원 중후반대부터는 그 갭차가 편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 30톤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고 A3 같은 경우가 한 30톤에서 35톤 정도 카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해에서 루어 기준으로 좌대가 잘 잡히나요? 아니면 방파제라도 그냥 운빨인가요? 아무래도 좌대가 조금 수심이 나니까는 더 잘 잡히겠죠. 또 먹잇감이 풍부하잖아요. 양식장 좌대 같은 경우는 계속 밥을 주고 그 밥에서 옆에 붙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거를 먹으러 또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방파제라도 그냥 운빨이 아니고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거에 대한 해답이 뭘까?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데서 고기도 잡아보고
남들이 쭈꾸미라 할 때 나는 광어를 잡고 뭐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올지는 뭐 고기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좌대라고 해서 꼭 많이 잡힌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방파제라고 해서 고기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포인트를 이제 다른 낚시랑 틀리잖아. 우리 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낚시들은 미끼를 쓰거나 집어제를 써서 모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포인트가 형성돼서 고기가 있어야지 오겠지만,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있는 곳을 찾고 뭐 거기에서 홀려서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유념을 하셔야죠. 포물선을 그리는데 원투처럼 이제 각이 높지는 않고요. 저는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요. 요렇게. 그러니까 원투처럼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게끔 해줘요. 웜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요, 가격입니다. 가격이에요. 웜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말씀드려요. 가격이죠, 가격. 액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저는 가격이에요. 뭐냐면 비싸면 액션이 좋겠다라는 거, 뭐 좋을 수도 있죠. 유명세가 타면 또 금액이 좀 나가죠. 근데 비싸지 않은 웜들도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웜의 형태에 따라서 얘는 꼬리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럭 낚시할 때 스테이를 많이 줍니다. 스테이.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타입이죠. 스트레이트 타입이라 천천히 끌어도 꼬리가 팔랑대고 요거 액션이 나오기는 하지만, 천천히 끌어줘도 팔랑대고 액션이 나오긴 하지만, 돌려서 저킹이나 트위칭을 줘서 좌우나 위에나 올려서 떨어질 때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요런 액션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광어 낚시는 이제 끊어쳐서 이제 끊어쳐서 저킹을 주거나 호핑을 띄우거나 이러면 뱅글 이렇게 도니까 그런 액션들을 많이 이용하는 웜이고, 테일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 앤 폴이죠. 뭐 올렸다가 내려가고 하면 꼬리가 팔랑팔랑 돌겠죠. 팔랑팔랑 도는 요런 타입. 그리고 이 웜마다 이 야들야들함이 틀려요. 웜마다. 얘 같은 경우는 천천히 끌어도 야들야들하니까 스핀이 돌아요. 꼬리가 이렇게 스핀이 돌아요. 천천히 끌어도. 근데 얘가 좀 딱딱한 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강하게 올려줘야 꼬리가 돌겠죠. 그러니까 웜 선택하실 때 이런 특성들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비중이 조금 가벼워요. 비중이 가볍다는 거는 떨어질 때 조금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지그헤드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쓰거나 아니면 가볍게 써서 아예 프리폴링이라고 하죠. 자유 낙하를 이용을 하거나.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액션이 다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했던 그 두 가지의 액션이 다 되겠죠. 근데 좀 비싸. 가격이 좀 비싸. 자, 지금 이 바늘 크기가 틀리죠. 바늘 크기가 얘는 2호 바늘 정도 될 거예요. 얘는 4호 바늘 정도 되거든요. 호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바늘이 됩니다. 바늘이. 꼈어. 왜?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이게 길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허리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질이 예민하게 오고 민감하게 올 때는 작은 바늘 써요. 그러니까 큰 바늘 써서 후킹을 더 잘하려고 막 생각을 해서, 입질이 예민하거나 이러면은 긴 바늘, 장바늘 쓰잖아요. 1호 바늘이나 2호 바늘. 그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해요. 입질이 예민하거나 민감하면은 작은 바늘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긴 바늘을 쓰면 민감하게 물어도 이제 뒤쪽에서만 꼬리만 딱 물어도 후킹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긴 바늘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반대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물감을 최대한 이물감을 안 느끼게끔 해서 작은 바늘을 써요. 그러면 딱 물게끔.
예,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예. 꼬리만 뜯기는 것도 먹이 활동입니다. 먹이 활동이에요. 보고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자국이 나는데 옆다구니에 이렇게 딱 박았고 이 씹힌 자국이 있으면 보고예요. 거기서는 바로 낚싯대 접어갖고 포인트 이동. 광어가 꼬리만 물은 경우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들 광어는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광어는 삼켜요. 딱 안에까지 다 삼켜요. 웜들을. 우럭도 삼키면 다 막 웜 다 입에 짓이겨갖고 싹 먹고 그러는데 걔네들도 사냥을 실수를 많이 해요. 광어나 우럭도 한 번에 보면은 막 딱 그게 아니고 실수도 하고 걔네들도 먹이 사냥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들은 머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그래야 삼키기 쉽거든. 합사 라인이 채비 손실 시 쇼크리터 정비 시간이라든지 캐스팅 시 딱총 발생 등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카본 라인을 원줄로 써도 광어 같은 어종 잡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감도가 보니까는 제가 카본을 써봤는데 수심이 낮은 데서는 운용이 가능한데요. 수심이 낮지 않는 곳 같은 데는 감도 느끼기가 조금 바닥 느끼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극복이 되신다고 그러면은 카본사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합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감도거든요. 감도거든요. 단점이 많아도 보완하기 위해서 슈크리더를 장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판단 한번 써보시고 안 되면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본사가 딱총은 더 많이 날 거예요. 카본 라인이 딱총은 더 많이 날 거예요. 합사보다는. 그리고 카본 같은 경우는 좀 코일링이 있죠. 코일링이 있어서 좀 텐션을 빡빡하게 유지를 안 해도 전달이 되는 게 카본사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후킹 시에 내가 30m, 40m를 던져서 후킹을 했을 때 그 인장력이 너무 돼버리니까 다른 거보다는 합사 라인보다는 후킹도 좀 세게 주셔야 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합사가 딱 총나는 이유는 뭘까요? 밧줄을 걸거나 뭐 요럴 때 아니면 거의 앞쪽에서 끊어지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단점보다는 이제 합사가 물에 많이 쓸리니 갯바위를 감는다거나 테트라 낚시할 때 테트라 앞쪽에서 먼저 감아버리면 라인 손실이 많이 가죠. 그런 거는 낚시 기법으로 조금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생미끼 사용하면 루어는 입질 받기 힘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럭 같은 경우는 뭐 생미끼의 반응을 더 잘 하긴 하는데 이게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러니까 찌낚시나 이런 게 뭐 이제 원투 낚시도 뭐 이제 바닥에서 하는 건데 그 원투 낚시랑이랑 하면은 뭐 거의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를 또 우럭도 좋아하고 물론 스테이에서 반응도 하지만 일단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투 낚시를 끌어서 계속 릴링하고 또 던져서 릴링하고 던져서 릴링하고 해서 광범위하게 탐사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원투 낚시 하시는 거는 캐스팅하고 그 지점에서 기다렸다가 조금 더 와서 또 기다렸다 조금 더 와서 기다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찌낚시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활성도가 좋으면 다 떠요. 뜨는데 이 수심층을 잡기에는 루어 낚시,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라피시 바닥번을 노리는 루어 행위에서는 그걸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흘림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그헤드를 가벼운 걸 달아서 조류에 따라서 흘려서 이제 포인트 탐사해서 바닥권을 이렇게 쭉 탐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심대를 찾아야 돼요. 그런 걸 하기에는 이제 뭐 요즘 소세지나 크로켓이나 찌낚시 그런 낚시 수심을 맞춰서 일정한 반유동 낚시죠.
그런 게 훨씬 더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어 낚시가 잘 될 때가 있고 찌낚시가 잘 될 때가 있는데 원투 낚시보다는 우럭이나 광어 같은 기준으로 해서는 더 잘 잡을 자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애매한 게 생미끼 닮을 때가 있고요. 루어에 또 반응할 때가 있고 또 그게 이제 활성도의 차이겠죠. 활성도의 차이인데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생미끼 낚시하고 있다고 해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실예로 찌낚시의 밑밥을 계속 준 자리에 베이비 사딘을 달아서 찌낚시 기법으로 변형해서 그냥 바늘에다가 사딘을 달았는데 베이비 사딘을 달았는데 그 베이비 사딘을 뱅에돔이 묶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예. 야, 이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야. 사딘에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진짜 사딘 베이비 사딘 1.5인치. 아, 그것도 긴 꼬리예요. 아웃이 빡. 더 웃긴 거 말해줄까? 이거 아니야, 이거 터진 게 아니고 형님이 그거 꼬았어. 빵도 좋고 미친 거야 지금. 사딘에 긴 야. 꼬리. 야, 씨알 봐요, 씨알 봐. 야, 뱅의 기록어를 또 싸디는 갑니다. 야, 야, 아니 이거는 뉴스에 나올 일이야 지금. 이 낚시계 뉴스에 지금 핫하게 됐습니다. 와. 야, 뭐 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뭐 루어라고 볼 수도 있죠. 변형체비인데. 나오네. 루어 낚시지. 그치? 응. 조류를 이용한 루어 낚시. 자, 사딘의 뱅에. 와, 씨. 아니, 한 건 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큰 거, 지금 큰일을 해낸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참돔이까 했어. 참돔은 가능하니까. 근데 뱅에돔이, 야, 사딘을 물어? 그러니까 옆에서 생미끼나 뭐 그 미끼류를 사용하는데 안 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쏘가리 봄낚시도 잘 잡히나요? 예, 미끼를 웜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민호를 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봄이 이제 초봄이라고 생각하시면 초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웜계열이 조금 더 잘 먹히고요. 민호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도가 좋거나 아니면 피딩 타임 때 주로 사용하는데 초봄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초봄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웜 종류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름이 되면 또 이제 민호, 여름 가을에는 또 이제 민호를 좀 사용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늦가을에는 또 다시 웜으로,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도 쏘가리가 잡히니 금어기가 있는 겁니다. 금어기에 낚시하시질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흔히 그냥 너무 손맛이 그리워서 잡았다가 놔주고 뭐 그러면 문제 없진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문제는 없는데 산란 중인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또한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하고 다른 낚시, 뭐 꺽지 낚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금어기만은 좀 지키자. 금어기 사이즈 이런 것만 지키자. 그것만 지켜도 그러니까 법으로 했던 그런 것들만 지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캐스팅 시 손가락 놓는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잡는 방법이 죄송합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뭐 해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탄성 이용해서 어느 정도 연습하면 이제 감이 딱 잡히면 그 뒤에는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탄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얘가 꺾였을 때 힘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 놓으면서 앞으로 놔주는 뭐 이런 거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낚시할 때 웜을 야광이 더 입질 받는데 유리할까요? 제가 써본 결과로는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요. 야광이 잘 먹힐 때도 있겠지만은 또 어두운 계열도 썼을 때도 잘 반응을 하고, 근데 야간에 쓸 때는 좀 약간 시각적인 거보다는 파동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각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파동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파동, 예. 이 움직이는 파동 있죠. 예. 파동만 보면은 뭐 액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파동만 보면은 쉐드 타입음이 가장 좋아요. 예. 물결 이 파동만 보면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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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니까 얘가 파동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루어를 들어 올리고 바닥을 찍으면 여유줄 감을 때 텐션 유지하면서 감아야 되나요? 줄이 약간씩 쳐져 있는데 최대한 텐션 주면서 줄을 감아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들어 올렸어. 요 정도 감고 다시 액션이 시작될 때 줄을 내리면서, 예, 로드를 내리면서 릴링을 하잖아요. 이 내려가는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텐션을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툭 치면, 예, 반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다가, 예, 살 내리잖아요. 내리면서 또 이게 좀 최대한, 저도 100%는 못해요. 저도 100% 이게 처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처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예, 최대한, 예, 안 되더라도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죠. 최대한 텐션 유지하면서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낚시 면허제, 예, 낚시 허가제, 예. 자, 일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일부 찬성하는 바인데, 이 면허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용료나 이런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잠깐만. 일단은 우리 요번 정책 보니까는 일단은 선상 낚시에 부담금을 좀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낚시꾼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선상에 대한 뭐 선주가 이 요금을 더 받아서 그 내는 형식으로 뭐 될 것 같았었는데, 입법화하는 게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자체를 끼지 않고 국가에서 시행한다 그러면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청소라든가 어쨌든 뭐 피싱피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투자로 쓰겠다 하는데, 국가가 뭐 어떤 공무원을 만들든지 공무 형태로 만들어서 외주를 주거나 용역을 주지 않고 국가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금 자체가 낚시로 다시 다 돌려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100% 찬성인데, 지자체에서 맡거나 아니면 마을 주민 어촌계에서 맡는다고 하면 되는 곳은 되겠지만은 되지 않는 곳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예산을 내려서 그 예산에서 또 용역을 쓰고 또 이런 관리 형태가 돼버리면 사실상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00% 라이센스 뭐 허가제를 해서 뭐 해경에서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면허를 해경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것들도 뭐 환경미화원처럼 이렇게 좀 국가에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도들 있죠. 뭐 낚시터에서 하지 않을야 되는 행위들 자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뭐 지도 단속하고, 뭐 체장이나 뭐 이런 거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이게 막 그게 아니고, 이런 거는 계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깨끗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저는 100% 찬성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는 당연히 많이 없어지겠죠. 지켜보고 있으면 버리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옆에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옆에서 담배 피고 이렇게 막 튀겨서 버리시다가, 제가 옆에서 낚시하면서 오늘 버려야겠다, 이렇게 포켓에다가 담배꽁초를 모아요. 재떨이식으로 담배꽁초를 이렇게 모아서 옆에서 낚시하면서 이렇게 꽂고 딱 닫으면 그 사람들도 담배꽁초를 튀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계도 차원에서 그런 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100% 정말로 그 라이센스가 낚시 쪽으로 어쨌든 뭐 그래 피싱 피어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정화 그다음에 지도 단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쓸 수 있는 정책이면 저는 찬성하는 바예요. 그거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못하는 건 뭐냐면 내 쓰레기는 가져오는데 남 쓰레기까지는 치워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 쓰레기도 뭐 정화도 하고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금 뭐 많이 받는다 그러면 부담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타당성에서 뭐 청소비 뭐 쓰레기 뭐 관리비 뭐 이래서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뭐 일주일에 뭐 이렇게 라이센스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가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다 지자체에 맡기고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 맡기겠죠.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줘서 나라에서 좀 뭐 무슨 낚시 환경부 뭐 이런 거는 이게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나라가 좀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해서 좀 준 공무원급 정도로 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1년이고 뭐 1월이고 한 달이고 뭐 그다음에 짧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하루고 뭐 며칠이고 뭐 그거야 뭐 그렇고 거기에서 저는 뭐 한다 그러면은 1년치를 다 끊어야겠죠. 예.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한 건 뭐 나라에서 할 그거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정책이 올라간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어민들과 낚시꾼의 싸움에서 어민 손을 들어준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업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거는 조금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